특히 뭐 매일매일 일지처럼 작성되어 있는 장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객관적인 자료로 그런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장부에 나온 내용들이 분명히 돈을 주고받은 그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금방 추적해보면 나옵니다. 금융거래 흔적들을 추적해봤을 때 이 부분들과 장부 내용이 만약에 일치한다라고 한다면 당사자들이 관련된 혐의를 진술로서 부인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사실상 돈을 받은 기록과 장부가 남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장부가 나왔고 이 장부에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인이 되는지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건진 법사는 지금 벌써 무려 2018년이면은 뭐 6년 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미루어 짐작했을 때는 6년 전보다도 훨씬 그 전에도 어떤 유사한 활동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최대 뭐 한 지난 10년간 만약 이런 정계 인사들과 소통하면서 공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네. 사실 이것이 만약 그것이 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 집중이 돼 있다면은 상당히 많은 인사들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고요. 물론 명태균 씨도 상당히 좀 뭘까요? 좀 분위기가 오묘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명태균 씨는 나름 사업가로서의 그런 위치를 갖고 있지만 네. 이분 건진 법사는 사실상 거의 무속인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충격이 크죠. 윤 캠프 건진 법사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어제 저희가 체포했습니다라고 전해드렸죠. 체포하고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오늘 영장 실질심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네, 남부지법에서 이 구속되는 게 합당한지 아닌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실질심사가 예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장 변호사님 지금 보면 원래는 체포를 하면 좀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하는데 체포하고 영장 청구해서 바로 이 영장 실질 심사를 지금 해요. 일사천리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게 혐의가 확실한 걸까요? 그렇죠.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네. 뭐 가상화폐와 관련된 뭐 사기 코인 뭐 이런 거 수사하다가 건진 법사와 관련된 혐의를 포착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네. 아무래도 뭐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는다든지 이런 수사가 이미 완비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체포를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정도만 거친 후에 뭐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그만큼 특별히 체포 이후에 시간을 끌 만한 뭐 수사가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찰로서는 뭐 범죄 혐의를 소명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영장 실질 심사가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검찰의 이런 빠른 속도로 봤을 때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 아니겠느냐라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일사천리가 된다는 건 뭔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발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검찰이 이미 증거의 상당수를 좀 이미 확보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건진 법사 장부 휴대폰 세대를 분석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인사청탁 등 수사로 번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 일단 뭐 휴대전화도 있긴 있습니다만 장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윤주진 위원님. 예. 사실 뭐 휴대전화는 어제도 저희가 뭐 명태균 씨 뭐 황금폰 얘기하면서 같이 법사폰이다라고 했는데 통상 장부는 업종 무관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누구를 만났고 네. 어디서 어떤 대화를 나눴고 또 자금의 어떤 흐름 관계 이런 것들 또 본인이 받은 돈 중에 어떤 성격으로 받은 것인지 이게 청탁인지 아니면 뭐 본인이 원래 어떤 업종과 관련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장부에 적혀 있는 것과 특히 이 장부와 휴대폰은 서로 대조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장부에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이 있고 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휴대전화에 봤을 때 통신 기록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위치의 기록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은 흔적이 있다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그러한 증거로서 채택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아마 이분이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사실은 2022년도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무슨 역할을 맡았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보다 또 훨씬 더 앞서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의 내부적으로 뭔가 본인이 관여하는 역할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다만 이것이 실제로 어떤 유력 정치인과 실제 돈을 주고받으면서 공천을 청탁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본인의 어떤 영향력을 악용해서 했던 뭐 사기 행각에 가까운 것인지는 네.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장부도 있고 휴대전화도 3대나 있다. 그럼 장부에 나온 걸 토대로 이걸 입증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휴대전화가 뒷받침을 해준다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무엇이 나올 거냐라는 거죠. 사실 저희가 명태균 씨의 황금폰 얘기를 하면서 판도라의 상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엔 판도라의 상자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지금 장부 판도라가 또 붙었어요. 이렇게 되면 장윤주 변호사님, 네. 휴대전화보다 사실 장부가 여기다 더 플러스가 됐다 그러면 더 큰 판도라 상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뭐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휴대폰 세대가 있고 장부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휴대폰에서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의 육성이 담긴 녹취가 남아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다 한다면 사실상 이 녹취가 공개되는 일이 추후에 발생한다면 사실 정가에는 굉장히 큰 파장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장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상 사업을 하면서 장부를 작성하고 이 장부에 기재된 내용들은 굉장히 객관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형사 사건에서 항상 증거들을 이제 확보를 해서 분석을 할 때 특히 뭐 매일매일 일지처럼 작성되어 있는 장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객관적인 자료로 그런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장부에 나온 내용들이 분명히 돈을 주고받은 그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금방 추적해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융거래 흔적들을 추적해봤을 때 이 부분들과 장부 내용이 만약에 일치한다라고 한다면 당사자들이 관련된 혐의를 진술로서 부인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사실상 돈을 받은 기록과 장부가 남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장부가 나왔고 이 장부에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인이 되는지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혐의 자체는 2018년도에 뭐 정치 자금을 받은 부분이지만 아마 2018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치권에 관련된 영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이후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권진 법사의 장부와 휴대폰 속에 어떤 이름들이 거론되는지에 따라서 또 정치인들이 많이 향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장부도 있고 이걸 뒷받침할 휴대전화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데 이 구체적인 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들이냐, 실명이 누가 얘기가 나오느냐가 중요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관련해서 여권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법사폰에서 정재계 인사들 관련한 내용이 공개가 되면 명태균의 황금폰은 깜찍한 수준일 거다. 명태균 씨의 이 휴대전화에서 나온 이 녹취 내용으로 한 달이 넘게 한 2달 가까이 전국이 정말 들썩였습니다. 근데 그게 깜찍한 수준일 거다. 그럼 법사폰에는 누가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냐. 사실상 지금 윤주진 위원님, 예. 명태균 씨랑 지금 이 건진 법사랑 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게 명태균 씨 처음에 정치자금법 혐의로 구속이 됐었고 휴대전화 얘기가 그 솔솔 또 계속 추가로 나왔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좀 비슷한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는 비교적 최근의 일로 연루가 되어 있지만 네. 권진 법사는 지금 벌써 무려 2018년이면은 뭐 6년 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미루어 짐작했을 때는 6년 전보다도 훨씬 그 전에도 어떤 유사한 활동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최대 한 지난 10년간 만약 이런 정계 인사들과 소통하면서 공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네. 사실 이것이 만약 그것이 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 집중이 돼 있다면은 상당히 많은 인사들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고요. 물론 명태균 씨도 상당히 좀 좀 분위기가 오묘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명태균 씨는 나름 사업가로서의 그런 위치를 갖고 있지만 네. 이분 건진 법사는 사실상 거의 무속인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충격이 크죠. 예컨대 공천뿐만 아니라 뭐 역술과 관련된 그런 거금을 주고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좀 기회를 엿보려고 했던 정치인들이 나오고 또 그것이 만약 우리가 누구나 알 법한 그런 유력 정치인으로 밝혀진다면 네. 국민의힘 전체를 둘러싼 국민적인 어떤 분노도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촉각이 좀 모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법사폰에서 나올 내용들이 너무 파장이
클 수 있어서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 제목을 어떻게 뽑았느냐. 검찰 공천 현금 의혹 전땡땡 씨, 그러니까 전모 씨예요. 건진법사의 실명입니다. 심지어 실명이 그대로 오늘 주간에 또 실리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저희는 가렸습니다만 전모 씨가 영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래서 법사 게이트가 열리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까지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건진법사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살짝 말씀을 드렸었죠. 명태균 씨가 이 건진법사의 존재를 알고 상당히 경계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기사 보시죠. 이겁니다. 건진이 김영선 공천 줬다 해서 화가 났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자, 내가 공천을 줬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내가 아니라 건진법사가 줬대. 이게 말이 돼? 녹취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라는 얘기를 실제로 명태균 씨가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명태균 씨 그리고 천공. 그래서 비선 3명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명태균 씨가 이 얘기를 한 걸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에 건진법사가 나 공천 준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장 변호사님. 네. 이건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 말고 건진법사도 당시 알고 있었고 거길 통해서도 뭔가 공천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이 녹취만 가지고 뭐 네. 김영선 의원이 건진법사 쪽에도 뭐 줄을 대보려 했다라는 것까지 뭐 확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 녹취로 알 수 있는 건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가 서로 간에 아는 관계, 그러니까 뭐 친하진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존재 자체를 알 수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것 자체도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거든요. 결국 여권에 있어서는 명태균 씨나 건진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는 이권에 개입하거나 공천에 개입하거나 이런 의혹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다녔다라는 것을 네. 서로 간에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만으로도 전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그런데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가 약간 지금 상황은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뭐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부분이 일단 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건진법사도 앞으로 이제 뭐 휴대폰이나 이 나오는 내용들에 따라서 향방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